황후의 첫날 밤. 지은이 고원희. 브랜드 녹스. 일. 방 안에는 미리 피워놓은 백매화 향의 그윽한 향취가 가득했다. 속적삼 차림으로 앉아있던 소라는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경대를 꺼내 자기 매무새를 비춰보았다. 단정하게 쭉진 머리에 흰 속적삼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거울을 접어넣은 소라는 폭신하게 깔려있는 금침을 토닥이며 괜히 희죽이죽 웃었다. 마마 떨리시옵니까? 아직 곁을 지키고 있는 황후전의 염상궁 역시 이윽고 다가온 오늘의 내심 뿌듯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소라는 옷고름을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대가 되어서 그렇지. 혼인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한 19 황후는 한껏 들떠 있었다. 소란을 100일 무렵부터 돌봐온 염상궁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소인이 일러드린 것들을 기억하시옵니까? 그럼! 동네를 위해 따로 준비한 황촉은 유난히 불빛이 고와서 방 안의 분위기를 평소와 다르게 꾸며주고 있었다. 폐하의 손길도 몸짓도 거부하지 말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어 경박하게 굴어서도 아니 되며 생경하더라도 저하는 티를 내선 안 된다. 참으로 영민하시옵니다. 오늘이 오기 전까지 가르쳐준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소란의 대답에 염상궁은 흡족하게 웃었다. 황제 폐하 드시옵니다. 그때 밖에서 이선의 행차를 알리는 태감의 목소리에 염상궁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란이 얼른 자세를 가다듬는 사이 문이 열리며 이선이 침전으로 들어섰다. 폐하! 무표정하던 이선의 얼굴이 소란을 발견하는 순간 부드러운 기색이 감돌며 풀어졌다. 부마가 되기 전 해군 대장이었던 이선은 단연 눈에 띌 정도로 장대한 기고를 갖고 있었다. 하늘거리는 야장의를 입고 있는데도 그의 일신에는 왠지 모를 박력이 넘쳤다. 와 계셨군요. 깃둘레에 금실로 용무늬가 수놓아진 야장의를 입고 들어선 이선은 머리에 상투간 하나만을 꽂고 있었다. 황제관을 쓰지 않아 맑은 이마가 드러난 이선의 얼굴은 유난히 깨끗해 보였다. 예, 폐하. 이선이 손짓하자 염상궁이 발소리를 죽여 방을 빠져나갔다.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소라는 벌써 심장이 쿵쾅거렸다. 공을 들이다보니 늦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 공들였다 말하는 이선에 두근거려 소란의 뺨에 홍조가 돌았다. 길고 곧은 손가락이 부드럽게 손을 잡자 그 온기에 소라는 저절로 맘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다. 폐하께선 꾸미지 않아도 근사하세요. 나를 두고 그렇게 말해주는 건 황후뿐입니다. 이선은 10살 어린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었다. 소란이 선황제의 유일한 혈육이었으니 신분상 당연한 법도라고 해도 이선의 존댓말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설마요. 폐하께서 저한테 장가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길을 나설 때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셔야 했을 거예요. 이선은 듣기 좋은 소리로 웃었다. 그는 그저 칭찬으로 받아들였지만 소라는 진심으로 한 소리였다. 부마로 간택된 이선이 국혼을 치르고
행진을 했을 때 도성의 아녀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던 것은 지금도 회자되는 일이다. 해군이었던 이선의 출신 때문에 매파들 사이에서 해군 남자들의 인기가 잠깐 치솟았을 정도였다. 하면 황후께 장가든 것이 내 큰 행운이군요. 말도 어찌나 다정하게 하는지 모른다. 이선이 잡고 있는 소란의 손을 가져와 입을 맞추자 소란의 홍조가 더 짙어졌다. 비녀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이선이 나직하게 묻자 소란은 수줍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의 손이 묵직한 봉황잠을 빼 금침 곁에 내려놓았다. 봉황잠 곁에는 오늘 밤을 위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다.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과 깨끗한 수건 여러 장, 그리고 몸에 바를 수 있는 향유들까지. 소란의 손끝이 괜히 꼼지락거렸다. 예. 불을 끄지 않으시나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여전히 방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황촉이 거슬렸다. 소란이 촛대를 겹눈질하자 이선은 눈매가 가늘어지도록 웃음을 머금었다. 하지만 나는 황후가 보고 싶은데요. 은근하게 이루는 어투에 소란은 화들짝 놀랐다. 이선이 이런 기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지만 어딘가 색다른 이선의 분위기에 소란의 심장이 더 방망이질하듯 뛰었다. 이선이 원한 금침을 휙 걷어냈다. 소란은 특유의 박력이 깃들어 있는 이선의 손에 숨을 들이켜 심장을 내리눌렀다. 소란은 이제 이선이 자기를 깨끗하게 드러난 유에 눕히겠구나 생각했지만 이선의 손이 잡은 것은 반투명한 속적삼의 옷고름이었다. 속적삼 저고리가 벗겨지며 소란의 어깨가 동그랗게 드러났다. 벗겨낸 저고리를 한쪽에 개켜 내려둔 이선의 두 손이 소란의 맨 어깨를 잡았다. 커다랗고 남자다운 손이었다. 이제 군인이 아닌 지 오래였지만 운동 삼아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에 이선의 손에는 검을 잡았을 때의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어 자기 손으로 야장이의 겉옷을 벗던 이선의 시선이 어딘가에 잠시 머물렀다. 그 이유를 깨달은 소란의 귓불이 밝게졌다. 이선은 졸라매어 봉긋하게 솟은 소란의 쇄골 아래의 젖가슴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두르는 기색 없는 손가락이 치마를 묶은 매듭을 풀어냈다. 결이 고운 속적삼 옷깃이 부스럭거리며 풀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이선은 반나가 된 소란을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다. 이제 소란의 몸에 남은 것은 다리 속옷과 발에 신고 있는 버선뿐이었다. 이불 위에 놓은 소란은 자신의 팔을 어찌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 그냥 내려놓자니 몸이 너무 훤하게 드러나고 그렇다고 가리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다. 결국 엉거주춤하게 가슴을 감싸듯이 팔을 내려놓은 소란은 이선이 정갈한 태도로 흰 적삼을 벗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선은 마치 그가 사냥한 이무기처럼 강인하고 압도적인 육체를 갖고 있었다. 황궁의 지붕이라도 떠받칠 것 같은 어깨와 털 짧은 사냥개처럼 늘씬하게 뻗은 허리, 옷을 지으면 바지통을 넓게 잡아야 할 정도로 두툼한 허벅지까지 부위에 따라 자잘하고 큼직큼직한 모양으로 몸을 뒤덮고 있는 근육들은 맨몸인데도 불구하고 갑옷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폐하! 염상궁이 소리를 내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소라는 자기도 모르게 이선을 부르고 말았다. 갑옷 같은 근육 여기저기에 크고 작게 새겨진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 다치신 거예요? 예전 일입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던 시절이었어요. 무언가에 찔리고 베인 듯 종행으로 남은 흉터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왼쪽 대흉근에서 명치까지 그어진 것이었다. 그 일로 다치셨던 건가요?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란이 말한 그 일이란 서해를 초토화시켰던 이무기를 토벌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었다. 단국의 서쪽 바다에는 오래전부터 이무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등용문을 지나는데 실패하고 그대로 요물이 되어 눌러앉은 이무기가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을 잡아먹고 하루가 멀다 하고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단국의 서쪽 바다는 거의 폐허가 되었을 지경이었다. 소란의 아버지였던 선왕제는 이무기를 잡기 위해 수차례 토벌대를 파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서쪽 바다를 이대로 이무기의 영토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 토벌대를 이끌고 이무기를 바닷가 동굴로 유인하여 죽이는 데 성공한 것이 이선이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때는 황망 중이라 다친 줄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나라의 우환이었던 이무기를 퇴치했으니 황제는 이선을 직접 치하하기 위해 마차를 내려 도성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젊은 해군 대장을 마주했을 때 황제는 그를 자신의 늦둥이 외동딸과 짝지어줄 배필로 곧장 점찍었다. 소란이 상처를 가만히 쓰다듬자 이선이 소란의 손을 잡아 손목 안쪽에 입을 맞췄다. 손을 잡았던 적은 숱했지만 이런 접촉이 시작된 건 처음이었던 까닭에 소란은 입을 흡 하고 다물었다. 손목에서 시작된 입맞춤이 점점 팔을 타고 올라왔다. 소란은 아담하고 갸냘픈 체구를 갖고 있었다. 손에 잡히는 뼈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늘어서 이선은 무의식 중에라도 힘주어 꽉 잡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곤두세웠다. 소란의 손목이나 발목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부러질 것만 같았다. 아! 소란은 혼란스러웠다. 이선의 맨살과 채취를 이렇게 가까이서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혼란스러우면서 동시에 그러는 자신이 이상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손도 숱하게 잡고 수라도 같이 들고 이불을 나란히 깔아놓고 잠들었던 적도 여러 번이다. 언젠가 때가 오면 이선이 사내 노릇을 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심장이 비탈길을 구르는 돌멩이처럼 요란스러웠다. 천천히 시작되는 감각은 기이하고 오묘했다. 발가락 끝이 간질거리고 이상하게 몸둘 바를 알 수 없었다. 염상궁이 가르쳐준 대로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싶어 자꾸만 헷갈렸다. 이선의 입술이 가슴에 닿기 시작했을 때 소라는 그만 꿈틀거리며 소리를 낼 뻔했다. 항상 다정한 말만 내뱉던 이선의 입술이 젖곱한 언저리에 닿는 감촉이 희한해서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하지만 소란에게 처음으로 욕망이 어린 애정을 퍼붓는 이선의 기색은 그렇지 않았다. 까만 수정으로 깎은 바둑알처럼 총기와 다정으로 반짝이던 눈동자는 지금 평소와 전혀 다른 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체구만큼이나 소담한 소란의 가슴은 손에 쥐면 한 손바닥에도 다 차지 않을 것 같았다. 자그마한 유두와 붉게 번져있는 젖고파는 또 어떤가.
성숙한 여체인데도 여리고 작은 몸을 대하자면 선왕자 몰래 단 과자를 쥐어주던 예전이 생각나 감개가 무량했다. 뒤집어 보면 지금 이선의 피를 덮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었다. 소라는 갓난아기처럼 자신의 가슴에 매달리는 이선의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맞대고 비비적거렸다. 염상궁에게 사내가 여인의 몸을 탐할 때 호응하는 방법에 대해 듣긴 했지만 겪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 사내가 이선이어서 더 생경했다. 하지만 이선이 아니라면 누구와 이런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